안녕하세요. 송산케미TV입니다. 자,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3월 8일이고, 내일 이제 선거일이죠. 투표일이죠.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약세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크게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매달 모아가시는 투자 방법이나 또 수익이나 단기로 짧게 끊고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높은 데서 이 잡으신 분들이 꽤 고생하는 이런 시장들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되면 이제 복구나 복귀가 빠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고유가 시대가 오고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값이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들이 되고 있죠.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실방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서 HLB라든가 뭐 두산중공업, HMM 또 지금 시장 특징들을 살펴볼 테니까 그때 많은 참석 바라고, 그 전에 앞서서 이 HLB만 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9시에 이제 HLB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일단 코스피 시장이 좀 밀렸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9%, 근데 이 상승 종목이 148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되고, 코닥 시장도 이 상승 종목 233개, 하락 종목이 1173개, 뭐 거의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종목들이 234개, 140개니까 뭐 400개 안쪽에만 살짝 올라가고,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거의 다 밀리는 건 5, 6%씩 막 크게 밀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 지금 전쟁도 좀 어쨌거나 평화적인 분위기로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흐름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HLB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HLB가 자, 중국의 항소제약의 이 리보세라리 판권을 갖고 있죠. 여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 이 매출 로열티에 94억 원 저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잠깐 살펴보면 HLB가 중국 항소제약으로부터 부적항암제 리보세라니 중국명으로는 아이탄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로열티 5천만 위안 약 94억 원을 정식으로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받은 로열티가 2020년에 대한 항소제약의 리보세라닙을 위암 치료제로 판매 매출에 대한 것으로 HLB의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되죠. 좀 살아나야 되죠. HLB 영업이익이 지금 989억 1천억 가까이 지금 손실권이기 때문에. 자, 이 리보세라의 글로벌 특허권을 넘겨받은 게, 자, 이렇게 폴첸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 대표로부터 넘겨받았고, 이제 2021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중국에서 위암 치료제로 승인도 받고, 또 간암이라든가 뭐 이 난소암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죠. 자, 이 HLB가 또 올해 이렇게 보면 말기 위암에 대한 신약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환자 모집이 완료된 선양낭성화 임상 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이 신속 심사 페이트트랙을 신청할 계획이죠. 어쨌거나 이런 좋은 호재나 이런 게 있긴 해도, 사실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동안 HLB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아마 HLB를 오래 사랑하시거나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보세라닙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동영상 유튜브 시작한 게 HLB 리보세라닙이 참 괜찮은 약물이지 않을까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넘게 HLB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항소제약이 근데 요새 조금 지지부진하죠. HLB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항소제약의 주가도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는, 이게 항소제약의 월봉 차트인데, 예전에 최고점 찍을 때가 21년도 1월 달이었어요. 이때죠. 이때 최고점 찍고 HLB도 많이 무너졌지만 항소제약 자체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HLB의 지금 매출에 대한 로열티, 항소제약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HLB가 갖고 온 건데, 항소제약의 매출이 좋고 단단하게 잘 나가야 HLB도 사실 로열티 같은 게 늘어날 건데, 금액이 약간은 좀 주가도 좀 휘청하고 있죠. 결국 중국 전체계 문제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항소제약이 이제 이 중국 정부의 약가이나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 개발비의 증가 영향도 있고, 3분기 실적이 이제 16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출시 모멘텀도 결국 2022년에서 2024년 반영인데, 우리가 HLB가 이제 리보세라닙 판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항소제약의 리보세라닙을 이용한 또 매출 부분이 결국은 HLB의 로열티를 늘리는데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건데,
일단은 항서제약 자체도 지금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중국 국가 자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피는 바람에 조금 더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공매도하고 추세를 좀 더 보면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오늘 살짝 줄긴 했는데 뭐 이 이상 주기 힘든 듯해도 역시나 오늘 좀 줄었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면 이제 두 자릿수 거의 뭐 19%대 막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이제 9%대로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한 공매도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고 대차 거래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매도가 꽤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뭐 HLB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웬만한 전 종목은 싹 다 팔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HLB도 팔고 나갔고 추세는 여전히 하향이죠. 자, 주봉에서도 하향이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거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도 오주산 못 올려놓으면 좀 바짝 붙여놓든가 이렇게 그죠? 돌파 안착하고 나가야 되고 일봉에서 보면 일단은 다중바닥권에 있어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이 이상 깨지면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월봉에서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하향하게 되면 주가는 이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하는 건 아니죠. 일단 우리가 조심한다는 얘기는 섣부르게 비중을 더 크게 늘리거나 뭐 갑자기 더 갖다 돈을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간에 약간 반응이 좋은 건 로얄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추세가 하향이에요. 상향으로 바뀌는 과정까지 필요하고 자, 주봉에서도 역시나 옷은 밑에 하향하고 있죠. 이게 위에 올라타야 돼요. 아직은 못 올라탔기 때문에 역시 관망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 이 다중바닥인데 특히 241선 밑에 거리가 짧아서 빨리 못 돌려놓으면 계속 이제 이 약간 골팍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해서라든 좀 오후선 위에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매수세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일단 이 HL 생명과학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 웬만한 종목들 외국인 기관들이 다 빠이빠이 했으니까 뭐 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뭐 그죠? 자, 공매도 부분을 좀 살펴보면 8%대 두 자리 산절수 줄었는데 HLB 생명과학은 저것도 좀 많아요. 좀 4, 5%대 나오는데 역시 오늘도 공매도 세력들이 꾸준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쨌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자, 넥스사이언스는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좀 반응을 하는데 아슬아슬하죠. 지금 예의가 좀 나오고 있어도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20개월선 기준 14,400원대고 깨면 크게 무너지는데 간신간신히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주봉에서도 보면 이제 우선 밑에 하회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돌려놓기를 기대해보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240선 밑에서 이거 계단식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가 20개월선인데 깼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아주 신중하게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제약도 살짝 반응해주긴 했는데 큰 의미가 없을 정도고 자, 월봉에서 이전 저점, 전월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게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는 아직도 우선 타고 흘러내리는 즉 추세가 전형적으로 하향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중바닥권에 있긴 한데 역시 아직도 굉장히 약하죠. 주식이 약하고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조금 샀는데 의미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서 넥사이언스는 역시 매도가 있었고 특히 거래량의 변화가 제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거래량의 변화가 생겨야 어떤 이 추세 상승에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유일하게 그래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밑에 있기는 해요. 네, 전월 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이 목요일 금요일상 5주선이나 20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변화가 약간 생겼죠. 좀 약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자 241선 기준으로 단기 스윙은 대응하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바닥권이라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좀 흐름이 좋은 게 이제 노처스인데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5개월선 위에서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자, 주봉에서도 이쁘게 5선이 올라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가가 5선에 타 있어야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막상 목요일날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0일선도 잘 지켜주고 이런 파동으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노터스죠.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조금을 처음으로 좀 들어왔고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꾸준히 모으고 있죠. 지금 약간 좀 희망을 갖게 한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자, HLB 파워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1450원, 70원 중후반대 가면
급등을 하는데, 급등보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이 자리가 아직은 월봉에서 이제 20교서 밑에라, 뭐 꾸준히 매달 모아가신 분들은 상관없어도 단기 스윙할 때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저점 자꾸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 매도에 잠깐 볼까요? 여기도 계속 팔고 있죠. 지금 개인만이 홀로 사는 상황인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지금 시장은 살얼음 걷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고, 만약에 불알 매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 매수셨다가 다음 달 또 매수, 그 다음 달 매수 한 달에 한 번씩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고, 아니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들어갔다 아니다 싶으면 딱딱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9시에 실방 진행할 건데 이때 여러 가지 여기가 3월 10일 날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HLB 그룹들도 한 번 더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카카오, 두산중공업 등 요새 이 HMA까지 좀 핫한 종목들까지 비료주들 다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고맙습니다.